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 셀러리맨 컬렉팅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트부산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이 아트부산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 그리고 이런 뭐 풍경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대신에 제가 이제 갔었던 이제 갤러리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핫한 작가 세 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그 지난주 15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아트부산을 다녀왔는데 저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부산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도 전시를 조금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황재영 작가님의 회천 전시 해설도 조금 올리는데 거기에도 약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으로 모시는 경매사의 시작 컬렉터이신데 이분이 좀 갤러리를 많이 알고 계셔서 이 갤러리에 계시는 갤러리스트를 통해서 현장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작가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한국 시장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그때 느꼈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트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트페어 우리나라에서 큰 3대 아트페어를 뽑으라면 키아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랑미술제, 그 다음에 바로 이 아트부산을 들 수가 있죠. 이 세 아트페어는 기성 작가님들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갤러리에서 이 젊으신 작가님들도 많이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우선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뜨거운 현장을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15일에 갔는데 이미 제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전 갤러리에서 완판된 작가분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강소, 이건용, 그리고 이배 작가님이세요. 이 세 분은 이미 완판됐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20군데 정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다녔는데 여기 이제 이강소 선생님 작품은 있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음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건용 작가님과 이배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용 작가님은 이제 한국의 1970년대 중요한 미술 흐름이었던 아방가르드 운동에 앞장서서 계셨던 분이에요. 이 아방가르드 운동에는 뭐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이건용 작가님이 이끄셨던 ST, 스페이스 앤 타임, 스페이스 타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종현 작가님이 이끄셨던 AG, 즉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그룹이 있었는데 이건용 작가님이 여기서도 참여를 하셨어요. 보통 퍼포먼스나 이벤트라고 불리는 이 행위예술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게 되죠. 근데 이건용 작가님의 작품은 이런 이벤트,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그 이벤트 자체가 결과로 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가가 신체를 이용해서 분필로 선을 그리면서 이동해 나가면서 그 행위, 퍼포먼스 자체가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이 달팽이 걸음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화면을 마주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관습에서 벗어나서 화면의 뒤에서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옆에 두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등지고 그림을 그리는 신체 드로잉 연작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신체의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 속에서 신체의 행위만으로 사유되고 현상되는 이러한 예술적인 행위가 굉장히 독특한 예술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잭슨 폴락의 이 액션 페인팅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예술 행위다. 이건영 작가님의 이러한 행위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 1세대 아방가르드 작가님들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 가고시안 갤러리, 페이스 갤러리뿐만 아니라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도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이완으로 불리는 이 이배 작가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이배 작가님은 수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 방식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최근에 작년에는 이 드로잉 작업을 또 보여주고 계셔서 저 같은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좀 무리를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품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드로잉 작업을 좀 구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배 작가님은 참숯을 이용한 추상을 바탕으로 이제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한국 추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숯을 직접 붙여서 광택을 내고 이렇게 조형적인 작업을 하시는 작품들을 많이 하셨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숯이 들어간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 아크릴 용제로 덮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또 덮고,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레이어를 계속 쌓아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서양의 유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질감이나 아니면 물성,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어떤 미학적인 요소가 좀 없었죠. 이런 레이어 작업을 통해서 동양적인 소재로도 어떤 서양의 그런 미학적인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미술계에서는 작가의 페르소나가 완성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빠르면 50대, 60대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배 작가님이 이제 또 다음 스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작가님이 유학하셨던 프랑스의 페로탄 갤러리에서도 인터내셔널 프로모션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세계적으로 더 한국 추상을 널리 알리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아트 부산으로 돌아오면, 이번 제10회 아트 부산은 관람객이 8만 명 이상, 그리고 총 판매액이 350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키아프, 2019년의 키아프보다 약 40억 원 정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굉장하죠. 이 아트 부산이 이제 더 이상 로컬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로 이제 발돋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트 부산에 참여한 110여 개의 갤러리 중에서 해외 갤러리가 약 18개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 런던의 타데우스 로팍의 경우에 거꾸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게오르고 바젤리치의 서 있는 사람, 이 작품을 18억 원에 판매를 하기도 했죠. 타데우스 로팍은 올해 10월에 한남동에 서울 분관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미술시장은 이제 확대 일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이 이 홍콩을 대체할 새로운 예술시장,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도쿄 분점을 철수하고 서울을 선택한 갤러리 퀘닉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갤러리로 꼽히는 스위스의 하우젠 워스도 한국 분점을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세계 3대 페어인 프리즈 아트 페어가 내년에 한국 화랑협회와 공동으로 이 서울 아트 페어를 개최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키아프와 이 프리즈가 함께하는 아트페어라는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요. 그때까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해외 작가들 작품도 구매를 해야겠죠. 이처럼 지금 시기가 한국 미술 시장이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미술 시장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또 그 전까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그래야 나의 취향에 이제 맞는 작품들을 제가 발빠르게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아트 부산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3분 뿐만 아니라 또 한국 미술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이 내 취향으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어른의 취미 셀러리맨 컬렉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